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5기 졸업생인 월정사 교구장 정념 스님이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받았습니다. 서울 봉은사가 지역 이웃들과 함께 김장 만포기를 담아 소외계층에게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태고종과 중국 불교계는 태고보우 국사의 법연지인 중국 절강성 천호암에 한중 불교 우호 교류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불자지식인 노부호 서강대 명예교수가 이끄는 21세기 비즈니스 포럼이 일하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강연회를 마련했습니다. 노 교수는 회사에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일깨워줘야 한다며 일 잘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상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만남 중창단 일원으로 최근 미국과 우즈베키스탄에서 공연을 가졌던 성진 스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승가교육의 요람인 중앙승가대학교의 총동문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5기 졸업생인 월정사 교구장 정념 스님이 꼽혔는데요. 행사에서 학교와 동문, 종단은 한 목소리로 학교 발전이 곧 불교 발전이라며 이를 위한 지혜와 원력을 모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장 성행 스님이 월정사 교구장 정념 스님에게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여하면서 송년회 밤이 무르익었습니다. 중승대 총장 월우 스님이 공로상을, 불영사주지 일운 스님과 금강사주지 명운 스님이 원력상을, 오인 스님과 향산 스님이 각각 학술상을 받았고 감사와 축하 속에 새로운 한국 불교를 향한 초발심도 되새겼습니다. 한국 불교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종단의 3대 지표였던 역견과 포교와 도제양성이라는 이 문제 속에서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와 탈종교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 속에 종립대학 간 합병까지 거론될 만큼 개교 45주년을 맞은 중승대의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총장 월우 스님이 앞장서고 교학처장 금강 스님 등 교직원들의 노력과 3천여 동문의 지지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승가대학이 명실상부하게 종단의 큰 그림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학부가 단일학부로 어떤 심화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열리고 새로운 교육과 학직 개편이 돼서 우리 학교 너무너무 우리 교학처장 스님을 비롯한 중승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총장과 총동문회장, 동문회 단합을 강조했고 종단 또한 학교 발전이 곧 불교 중흥이라며 지혜와 원력을 모으는 데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도 45년 동안 명실상부한 한국 불교 승단의 요람이 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불교 중흥과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종단과 동문 스님들이 지혜와 원력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중앙승가대의 위기는 한국 불교의 위기다. 모교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3천여 명의 동문 스님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태고종이 중국 불교계와 첫 문화교류 행사를 연 가운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태고보우가 법을 전승한 천호암에 한중 불교 우호 교류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고보우 선사와 불연을 가진 중국 천호암과 한국 태고사가 협약을 맺어 앞으로 두 나라 스님들의 교육과 문화교류를 비롯해 지속적인 학술대회, 성지순례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중국 후저우시에서 정민지 기자입니다. 14세기 태고 보우선사가 서곡 청공선사에게서 임재 법맥을 이어받은 중국 후저우시 하무산 천호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천호암 주지 계룡 스님을 비롯한 한국과 중국의 스님들이 이곳에 들어설 한중 불교 우호센터 건립을 기원하며 시삽을 했습니다. 2024 한중 불교 문화 교류 행사를 진행 중인 태고종은 천호암 대웅전 신축 불사 낙성 법회를 함께하며 바라춤 등 한국 불교 전통 범표 의식으로 천호암의 발전을 축하했습니다. 한중 양국 불교의 의미 있는 역사적 도량인 천호암에서 조상 예조 의식과 법원노조돌 신섭 의식에 참석하게 된 것은 임제정맥 제19세 태고 보국사의 법성으로 무한한 기쁨이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부처라는 철저한 자각에 입각한 임재선사의 가르침과 선과 교의 원용 세간과 출세간의 도리를 원용하는 태고 보국사의 사상을 비단 불교계뿐만 아니라 인류가 받들어야 할 위대한 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날 태고종은 보우 스님이 창건한 한국의 태고사와 법맥을 전승한 천호암의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중 스님들의 승가 교육과 연수, 학술 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这样一个楼的建成，标志着中韩佛教文化的根续传承，也标志着我们中韩两国佛教信徒，包括中韩两国的人民的这种友谊，是万古长青的。 이번 태고종단의 중국 방문은 활자로만 접했던 태고 보우선사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 참석한 사부 대중에게 큰 감동을 전해줬습니다. 그 중요한 맥을 이어가고자 태고 보국사님께서 이곳까지 오셨지만 저희도 이 맥이 잘 이어지도록 마음을 열어서 부처님 법을 잘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680여 년 전 보우 스님이 중국으로 건너가 법을 구하고 교류했듯 한국 불교 태고종 역시 한중 불교가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후저우시 천호암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서울 봉은사가 지역 이웃들과 함께 겨울맞이 김장김치를 담가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봉은사는 어제 오전 서울 강남구 봉은사 앞마당에서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해 주한 탄자니아 대사 부부와 이은재 전문건설 공제조합 이사장, 신도, 이웃 주민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모여 자비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배추를 절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주변 소외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또 한국의 정체성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장을 많이 하는 이유가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거예요. 맛있겠네요. 이번에 담근 김치 만여 포기는 판교노인 종합복지관과 서초 지역 자활센터 등 사회복지법인 봉은의 산하기관과 소외계층에 전달됩니다. 김장 담그기에 앞서 전기 화물차 제조사인 티피코는 근거리 배송과 소상공인의 배달용으로 활용되는 경영전기 화물차 포트로 한 대를 봉은사에 기증하며 미담을 더했습니다. 뉴스 속 뉴스, 브브스 뉴스 순서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 상당수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일하면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인 불자지식인 노부호 서강대 명예교수가 이끄는 21세기 비즈니스 포럼이 일하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강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일을 통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를 위한 기업의 전략은 무엇인지 전경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직장인들의 근무 환경은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은
업무에 보람을 느끼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무에 대한 열정이나 만족도가 높지 않다 보니 일하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직장인들의 비중도 낮고 기업의 경영 성과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업무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일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표적인 불자 지식인이자 21세기 비즈니스 포럼 공동대표 노부호 서강대 명예교수가 직장인들의 일하는 행복을 주제로 특별한 강연을 펼쳤습니다. 노 명예교수는 일본 제1의 분필 제조회사 일본 이화학공업의 사례를 통해 직원들에게 일하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기업의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 10명 중 7명이 지적 장애인이지만 각자에게 맞는 업무 여건을 마련해주고 자신이 회사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일깨워주면서 일하는 기쁨과 자부심을 갖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 이유를 느낄 때 행복하다 이거지. 응? 존재 이유. 내가 왜 살았냐 하는 존재 이유를 느낄 때 이거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이 장애인들한테 너 정말 도움이 됐어. 너 필요해. 노 교수는 일본 이화학공업이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비를 개발하는 등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똑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생산성을 끌어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이 행복한 회사가 되려면 업무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직원의 능력을 문제 삼기보다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노 명예교수는 일하면서 행복하려면 도전적인 자세로 일하고 하고 싶은 일을 자율적으로 찾도록 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무엇보다 상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이건 바본가? 실제는 자기가 바보가 아닌데 바보가 됐던 거지. 그래 점점 바보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경영이라 이거지. 응? 지금 현재 경영이 그런 거야. 근데 사실은 그건 누구 책임이야? 상사가 책임이야. 상사가 잘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는데 어떤 데는 상사가 또 뭐 부하직을 편애하기도 하고 말이야. 이번 강연은 기업의 존재 가치가 이윤 창출에 앞서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 있다는 점을 새삼 일깨워준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 종교는 사회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선 아직은 외국처럼 큰 사회 문제로 번지지 않고 있지만 점점 더 종교적인 이유로 갈등과 마찰이 늘고 있죠. 다음 달이면 공공장소의 모습을 드러낼 트리도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재입니다. 종교 간의 화합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가 돼야 할 이유인데요.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교의 성직자가 모여서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노래로 전하는 만남 중창단이 있습니다. 활동 무대를 해외로 넓혀서 미국 뉴욕과 우즈베키스탄까지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오늘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만남 중창단 멤버인 성진 스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세계를 무대로 종교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오신 만남 중창단의 성진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그 만남 중창단 4대 종교인들 함께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오셨어요. 네, 어떻게 계기가 되신 거예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가게 된 계기 자체는 네. 뭐 그곳에 고려인이라고 하는 흔히 말해서 잊혀진 우리의 민족 일 수 있죠. 네네. 이제 그분들을 함께 위로하고 또 그곳에 계신 분을 만나서 우리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또 우즈베키스탄 국립교향악단 쪽에서도 흔쾌히 같이 본인들의 무대에도 저희와 함께 서기를 또 원했고 그래서 그 교향악단과 함께 우리의 노래도 들려드렸고 또 대한민국 음악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저희는 그 고려인 분들을 만나서 그 앞에서 이제 재롱도 떨고 또 저희가 또 준비한 소정의 마음도 전달하고
그런 기회를 또 우연찮게 연결이 됐고 예. 또 그 기회를 저희가 당연히 목적과 취지에 맞기 때문에 함께 예. 하기 위해서 그때 우즈베키스탄까지 갔던 거죠. 만남 중창단이 이제 해외로 공연의 무대를 넓힌 첫 예, 그쵸, 첫 사이죠. 공연이 이제 우즈벡 타슈켄트에서 공연을 하신 건데 네. 소감이 어떠셨어요? 우즈베키스탄 교향악단 속에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제 불렀었거든요. 네네. 그 오셨던 고려인들, 우즈베키스탄 현지인들도 그 아름다운 나라는 모두가 자기 나라는 다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나라 가사를 떠나서도 서로가 전달이 되는 마음들 느껴서 예. 굉장히 감동스러웠고 또 그 장면 말고 저는 이제 고려인 분들이 1세대 고려인들 분들이 머무는 그 아리랑 요양원이라는 곳이 있으세요. 그곳에서 그분들 앞에서 정말 아리랑 부르고 고향의 봄 부르고 재롱을 떨면서 눈물 흘렸던 그 시간이 가장 제가 지금까지 국내 국외를 떠나서 마음에 가장 울림이 컸던 공연의 순간이 그 아리랑 요양원에서 했던 공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뉴욕에도 다녀오셨어요. 네, 이제 8월 말 9월 초에서 예. 이제 세계 종교 그러니까 시민 대회라고 하는 그 종교 NGO 단체들의 예. 대회가 있었는데 그 초청을 받아서 UN 처치 센터라고 네네. UN 그 본부 딱 정말 길 한 맞은편에 네네. 그 UN에서 각 세계의 종교인들 그리고 NGO 단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 처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4대 종교, 한국의 종교인들이 그렇죠. 직접 노래를 부르는 공간 경험이어가지고 부담도 있긴 있었지만은 또 한편은 불렀을 때 매우 이제 뿌듯함도 있었어요. 전 세계 중에 네. 한국 말고 성직자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뿌듯함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공존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분이 이제 함께 다니시면 세계 어디를 가도 씬 스틸러. 그래서 정말 이목이 집중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시선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일단 저희가 이제 뉴욕에 갔을 때도 네네. 그렇고 무역센터 지하에서 그냥 우연찮게 갔다가 그 피아노가 한가운데 쇼핑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반주자님이나 지휘자님이 계셔서 즉석에서 저희가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불렀을 때 뭐 그 쇼핑몰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박수도 많이 보내줬고 종교인들이 이런 노래를 같이 부르는 모습에 너무 자신의 마음을 건드렸다고 예, 막 울먹이신 분도 계셨고 또 이런 모습들을 그냥 신기하게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나름의 각자의 의미로 받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좋았던 매우 의미 있던 경험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대중들이 좀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죠? 저희들한테 노래를 잘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거는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노래 못 불러서 이게 뭐 왜 자꾸 노래를 못 부르시냐 하는데 이거는 부를 때마다 느끼는 거 우리는 참 노래를 못한다. 근데 정말 듣기는 좋고 감동도 있습니다. 저희들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면서 이거는 귀로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구나.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사람 앞에 나설 때 잘하는 걸로 만나려고 하잖아요. 준비돼야 만나려고 하지만 저희는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지 못해도 이게 만나야 되는 거라면 만나야 된다. 그것은 이제 그러면서 못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같이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에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노래를 계속 못하더라도 부디 이제 마음은 열어주시고 잘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또 보통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외국으로 여행도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좀 뭐 어떤 충돌이라든가 또 의견 충돌, 뭐 어떤 갈등 이런 게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네 분께서는 혹시 뭐 그런 어떤 뭐 소소하게라도 어떤 의견 충돌을 빚는다든지 아니면 좀 내적 갈등을 겪게 만드는 경우 이런 건 없었을까요? 뭐 일단 저희가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종교인들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배려 그리고 이제 존중 자체가 이미 딱 그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또 함께하기 때문에 어떻게 면에서는 이제 막역하다라고 하는 선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왜 교우님을 존중해야 되며 목사님을 존중해야 할까? 신부님을 내가 왜 존중해야 하는지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이게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따라가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 봐야 신부님 말씀을 들은 거고 스님 말을 들은 거고 목사님 말을 들은 거고 교우님 말을 들은 건데 거기서 어떤 잘못이라는 게 서로에 대한 그 믿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주장해도 그 믿음에는 잘못이 있지 않을 거다. 혹시 뭐 에피소드 좀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원래 미국 저희가 뉴욕에서 저희가 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직접 운전하기로 돼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원불 교무님, 박세영 교무님과 하성윤 신부님이 이제 두 분이 운전하기로 돼 있었는데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하시기로 하고 가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혼자 너무 힘드니까 넓고 막상 렌트카를 빌리러 간 장면에서 신부님께서 국제 운전면허증 가져오셨는데 국내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함으로써 미국에선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성룡 신부님 정말 가시방석 같으셔서 잡을 안 진짜 서실 것 같아요. 당신이 너무 미안해서 다음에 갈 때는 무조건 당신이 운전하겠다. 발칙한 성직자들 평화를 노래하다 첫 방송은 오늘 저녁 8시 30분에 BBS 불교방송 채널을 통해서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 다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이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만남 중창단의 활동을 통해서 스님을 비롯한 네 분 종교인의 진심이 세계인들의 마음에 스며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또 가져보게 됩니다. 스님 오늘 이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진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30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